10만 원 기부했으니까 최대 30% 3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게 되면은 그 관광지의 입장권이 다 무료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죠. 간단히 이제 좀 슬로건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구 단위예요. 광역시는 구 단위로 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실 기부를 했는데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부를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례품이 30%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커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좀 몇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첫 번째 아쉬움이 뭐냐면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건데 또 제가 딱 보자마자 그럼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어디다 기부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에서 태어나고 송파에서 계속 살았다. 뭐 어디에 기부하지? 왜냐면 송파에 기부를 못해요. 자기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기부금을 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기부를 하는데 사실 혜택을 무조건 생각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기부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주로 업을 많이 다루죠. 왜냐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즉각적으로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면 10만 원을 다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만 원 기부하시면 10만 원 내가 낼 세금이 있다. 내가 뭐 근로소득자에서 연말정산의 대상자인데 어차피 1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0만 원 기부하시면 10만 원 그냥 다 말 그대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건 1도 없어요. 말 그대로. 기부에 대해서 손해란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기부했으니까 최대 30% 3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답례품이 사실은 이제 뭐 행안부 사이트 뭐 고향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위기부란 사이트도 있고 다양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10만 원 기부하고 3만 원 받으면 대부분 뭐냐면요. 식료품이 많아요. 근데 쇠고기, 갈비, 귤, 그 지역의 특산물들 그게 아주 많고 그다음에 어디 관광지면 관광지 입장료, 그다음에 뭐 제과, 제빵, 그다음에 뭐 답례품으로 다양한 물건들도 팔아요. 뭐 향신료나 이런 것들도 팔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나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수 있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초과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이제 16.5%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0만 원까지는 사실 손해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50만 원 기부하게 되면 31만 6천 원 정도의 혜택을 봐요. 생각보다 큰 이게 뭐랄까요? 손해란 표도 항상 웃기지만 어쩌면 세액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답례품도 15만 원어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다 받는 거고요. 이제 사업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요. 이런 점들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식자재는 진짜 다 있습니다. 뭐 참기름, 김치부터 해서 뭐 빵, 웬만한 것들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극장에 대한 티켓, 그리고 제가 기부를 하고 제가 받은 건 사실은 그 어떤 그 작가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폭이 넓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권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특산물이라 할 게 사실 없잖아요, 많이. 갑자기 뭐 서초구가 배가 특산물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뭐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권이 올라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지자체에다가 내가 이 지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내가 답례품으로 올리고자 한다라고 접근을 하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 자체가 기대 효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재정 확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의 이제 복리 증진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기부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정 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야구단, 뭐 극장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소년 뭐 문화예술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답례품을 주는 그런 그 관할구역 내 지역 특산물을 제공을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꿈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사실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향 납세제란 제도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그 모금액이 일본 같은 경우에 81억엔 정도였는데 21년도에는 8,300엔으로 갑자기 한 100배가 증가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이게 다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고 싶다. 그러면 답례품까지 하나 얻어가는 고향사랑 기부제 좀 쓰셨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제 들은 바인데 이게 일본은 뭐 애니메이션 사업이나 이런 거랑 연관해가지고 그 지역에 관련된 이제 굿즈를 판다거나 이런 것도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괜찮은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소멸, 공가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보다 걱정이 더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유입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좀 약간 헷갈리는데 25곳인가 35군데에 대한 그 관광지의 입장권이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50% 할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공항 내려서 기부하자마자 기부했은 것에 대한 인증 뭔가 증서를 받아서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면 오히려 그 30%의 답례품도 받고 더 큰 혜택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그 특색에 대한 문화를 더 체험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은 대표적으로 받아요. 왜냐면 이걸 많이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40, 50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은 이제 고향 이음 사이트나 뭐 위기브 사이트 이런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그냥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답례품도 검색만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좀 힘들잖아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디 가시면 되냐면 농축협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농협 지점이 한 5,900개 되니까 거기 방문하셔서 그냥 뭐 이렇게 오프라인 기부자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의사 표현하면은 이렇게 절차해가지고 알려주는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납부 신청서 답례 구매 그거에 대해선 아이디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디를 적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답례품은 아이디로 지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좀 더 이제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현장에서 이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이스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선 시스템은 답례품은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녀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제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거나 뭐 굳이 기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환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별로 따져요. 인별로 따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인원을 잘 선택해 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세액공제까지 혜택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건 인별이기 때문에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그럼 내가 굳이 다 완비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전부 다 고향사랑 뭐 이 정보 시스템이나 여기서는 전부 다 국세청으로 전부 자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런 뭐 영수증 이런 거 확인해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해 보시면 10만 원 기부한 거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연말정산 하기 전에 어차피 내가 10만 원 정도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부부가 모두 소득을 벌고 있으면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시고 3만 원씩 혜택도 가져가시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례품이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답례품의 질이 낮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배송도 늦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제가 기부해보고 그림도 받아봤고 저 쇠고기, 뭐 돼지고기, 그다음에 김치, 뭐 빵 다 받아봤는데 진짜 하루 만에 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오고,
그다음에 배송 안내가 6분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발송 바로 신청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그 답례품을 주는 업체가 그 지역 업체잖아요. 그 지역 업체도 이번 참여 통해서 고객 유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100g씩 고기를 더 준다거나 이벤트를 열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집중을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진짜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실 자녀분은 어차피 이제 그 세액공제의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별 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세금이란 게 콘텐츠가 재밌는 콘텐츠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연말정산이나 뭐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교양 수준에서 봐두신 다음에 필요할 때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이 채널 자체도 이제 계속 좋은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